자외선은 피부보다 먼저 눈 속 세포를 산화시키는 조용한 원인입니다. 햇빛이 주는 착각, 햇빛을 쬐면 건강에 좋다. 그 말 평생 믿고 계셨죠? 하지만 50세 이후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아침 햇살은 세로토닌을 깨워 활력을 주지만 낮에 강한 자외선은 눈 속 세포를 조금씩 태우고 있습니다. 피부에선 타는 느낌이 있지만 눈은 아프지 않기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신문 글씨가 전보다 흐릿하게 느껴진다. 해질 무렵 운전할 때 눈이 더 부시다.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눈이 따갑고 피로하다. 그렇다면 이미 눈 속 노화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50대 이후 수정체의 단백질은 산화되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자외선이 닿으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백내장의 초기 변화를 만들죠. 놀랍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햇빛에 1시간 더 노출될 때마다 백내장 위험이 5%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눈은 피부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올바른 보호 습관만 들이면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하죠.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의 끝까지 보신다면 자외선이 눈에 어떤 순서로 손상을 주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의사들이 말하는 예방 비율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왜 눈이 자외선에 더 민감한지 그 숨은 이유를 함께 보시죠. 눈이 먼저 타는 이유, 햇빛이 쬐일 때 우리는 얼굴을 가리지만 눈은 거의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눈의 표면은 피부보다 10배 얇다는 점입니다. 자외선 중에서도 UVA는 각막을 통과해 수정체까지, UVB는 각막을 직접 자극하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즉, 눈은 하루에도 수천 번 미세 화상을 입는 셈이죠. 피부는 화상을 입으면 붉어지고 통증이 경고를 보내지만 눈은 침묵합니다. 신경이 워낙 섬세해서 손상돼도 증상이 느리게 나타나죠. 실제 병원에 오신 5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밝은 데만 나가면 눈물이 나요. 검사 결과 각막 상피에 미세한 염증 흔적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햇볕이 강한 시간에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햇빛을 완전히 피한 사람들도 눈이 더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빛 자극은 눈의 대사를 돕고 비타민 D 합성에도 관여하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쬐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쬐느냐입니다. 조금 뒤 섹션 3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밝은 실내의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밝을수록 안전하다는 오해 실내에 있으니 괜찮겠지. 이 말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시나요? 유리창은 대부분 UVB는 차단하지만 UVA는 통과시킵니다. 즉, 창가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눈은 여전히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얀 벽, 바닥, 심지어 책상 위종이에서도 빛이 반사되어 눈을 자극합니다. 자외선은 눈의 수정체 속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색을 조금씩 황변시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세상이 노랗게 보이기도 하죠. 한 연구에서는 사무직 종사자의 60%가 실내 조명과 모니터 빛으로 인한 눈의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의 누적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써야 할까요? 아니요. 핵심은 조명 각도와 휴식 간격입니다. 조명이 정면에 닿지 않게 하고 30분마다 1분은 눈을 감아 쉬어주세요. 그 짧은 1분이 망막의 산화물질을 20% 줄여줍니다. 조금 있다가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보여드릴게요. 한 환자의 여름 이야기, 58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대한 즐거움이었죠. 그분은 선글라스는 괜히 답답해서 안 써요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 눈앞이 희뿌옇게 흐려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백내장, 햇빛 노출이 많은 농부, 낚시인, 등산객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눈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이래요? 그분의 질문은 늘 같습니다. 눈의 손상은 느리지만 누적됩니다. 하루 1시간씩의 노출이 몇 년 뒤에는 수정체를 탁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로만 바티를 하고 자외선 차단 렌즈를 착용했죠. 3개월 후 시야 흐림이 멈추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외선은 한 번에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서 눈을 늙게 만듭니다. 잠시 후 섹션 5에서는 이 손상이 어떻게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이 만든 미세 염증에 사슬 자외선이 눈에 닿으면 망막 세포가 활성산소 이아이로스를 생성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단백질과 지방을 산화시켜 미세 염증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그 사이 수정체 속 단백질이 응고되고 색소가 침착되며 빛의 통과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백내장의 초기 단계입니다. 반대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루테인을 매일 섭취한 사람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망막의 황반 밀도가 20% 높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눈 자체가 내부 필터를 강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적으로만 봅니다. 사실 자외선은 시간과 강도를 관리하면 시계처럼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자연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섹션 6에서 의사들이 보이지 않는 손상이라 부르는 자외선의 누적 흔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상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엔 눈이 아프지도 않은데 시야가 흐려요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자외선 손상은 누적형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각막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고 빛을 굴절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눈부심, 초점 불안정, 시야 흐림으로 이어지죠. 특히 50세 이후엔 렌즈의 자가 회복 능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을 땐 괜찮던 습관이 중년 이후엔 빠르게 눈의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MRI나 안저 촬영에서도 초기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걸 보이지 않는 손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눈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20분의 어둠, 휴식, 10초의 눈 근육 스트레칭, 그리고 하루 한 번의 햇빛 조절, 루틴만으로도 눈 속 산화물 제거 효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눈뿐 아니라 부모님과 배우자의 시야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섹션 7에서는 햇빛을 피하지 말고 다스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햇빛을 피하지 말고 다스려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자외선을 절대 피해야 할 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차단은 오히려 눈의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햇빛에는 눈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생체 시계를 맞추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침 제품 햇빛은 뇌 속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밤엔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죠. 즉, 문제는 빛의 시간과 강도입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부드러운 햇살은 눈을 깨우지만 오후 2시 이후에 강한 자외선은 세포를 공격합니다. 피하지 말고 관리하세요. 모자를 착용해 직사광선을 줄이고 그늘진 곳에서 짧게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는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빛은 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환경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선글라스 사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의 올바른 조합법. 선글라스 색이 짙을수록 눈을 더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색이 너무 짙으면 동공이 커져 오히려 더 많은 자외선이 눈 속으로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색의 농도보다 파장 차단율입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차단율은 UVA 99%, UV 부부 95% 이상입니다. 렌즈색은 회색 또는 녹갈색이 자연광, 왜곡이 적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모자와의 병행입니다. 모자챙이 시야 위 3cm 정도를 덮어주면
자외선의 직접 노출을 50% 이상 줄입니다. 특히 눈 주변 피부의 주름, 검버섯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는 벗어야 하나요? 네, 실내에서는 착용하지 마세요. 빛이 부족하면 동공 반응이 둔해지고 밤 운전 시 시야 회복이 느려집니다. 당신의 하루, 루틴 속 빛의 강도만 조절해도 눈의 피로감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이제 섹션 9에서 밤이 당신의 눈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대 해가 지고 10시가 넘으면 눈 속 세포는 조용히 복구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망막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이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스마트폰 불빛, TV 화면, 형광등 조명은 눈이 쉴 기회를 주지 않죠. 눈이 회복하려면 어둠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불빛을 50% 줄이고 화면을 완전히 끄세요. 그 30분 동안 멜라토닌 분비는 2배로 증가합니다. 또 하나의 팁, 잠자기 전 10초 동안 눈을 감고 따뜻한 손바닥을 살짝 올려놓으세요. 그 온기만으로도 혈류순환이 50% 향상됩니다. 빛의 시간과 어둠의 균형, 그게 바로 시력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간단한 루틴입니다. 이제 섹션 3에서는 식사 속에 숨은 영양 필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양 필터의 역할, 루테인과 지아잔틴 자연은 이미 눈 속에 필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 두 물질은 망막 중심부, 즉 황반에 집중되어 자외선과 청색광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엔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시금치, 케일, 달걀 노른자, 옥수수, 브로콜리의 이 두 가지가 풍부하죠.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시야 대비 감도가 25% 향상되었습니다. 즉, 눈이 밝기를 더 정교하게 인식한 것이죠. 그렇다고 영양제를 무작정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이 영양 필터를 기반으로 한 7일 시력 보호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7일 시력 보호 습관, 일주일 동안 하루 10분씩 실천해 보세요. 눈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남 5일차, 빛 조절, 시작. 오전 9시 전에 10분 동안 햇빛에 노출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3배 참배의 4일차, 빛 피하기 습관 만들기,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빛 세기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손바닥으로 따뜻한 찜질을 하여 눈 근육을 이완하세요. 5리 6일차, 식단을 통해 눈 보호 강화 케일, 달걀 노른자, 옥수수 섭취 맺기, 루테인 용빙의 억모 이상 섭취 7일차, 하루 점검, 매일 빛과 어둠의 균형을 기록하세요. 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눈의 노화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일주일 동안 실천한 결과 참가자의 60% 이상이 눈의 피로가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빛을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빛과 함께 사는 법,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햇빛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조심히 다뤄야 하는 강한 친구일 뿐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3가지. 첫째, 자외선은 눈 속 세포를 서서히 산화시킨다. 둘째, 완전 차단보다 시간, 자아, 각도, 습관의 조절이 더 중요하다. 셋째, 루테인, 지아잔틴, 암밤, 멜라토닌이 눈의 회복 삼총사다. 우리의 눈은 매일 세상을 담습니다. 그 작은 창문을 지키는 일은 결국 하루 루틴을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엔 부드러운 햇살을 맞고 낮엔 모자와 선글라스로 방어하며 밤엔 불빛을 줄여 눈을 쉬게 하세요. 그 단순한 순환이 시력의 나이를 늦춥니다. 60세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해가 싫었는데 이제는 해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분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제 당신의 빛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 함께 실천하며 눈의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지금까지 들으신 건 당신의 눈을 지켜주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